네, 이슈메이커 투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한타증권의 박세진 차장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박지원 앵커도 잘 보냈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한 주엔 또 어떤 이야기부터 출발을 할지 첫 번째 주제가 뭐죠? 예, 저희 매주 월요일마다 그 펀드 플로우를 통해서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좀 자금 흐름, 글로벌 단에서의 이동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를 좀 체크를 해보고 또 이번 시장, 이번 주 또 펼쳐질 시장에도 코드를 또 대응을 먼저 좀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우리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또 진행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실적 시즌에는 실적 관련된 이야기처럼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간 동안에 또 실적 발표될 기업들 리스트 저희 한번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 실적 발표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하고 어떤 코드로 또 그 실적을 또 대응을 해봐야 되나 이런 이야기 월요일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글로벌 펀드 플로우라고 하죠. 이제 뭐 자금 흐름이 어디로 또 돈이 쏠리고 있느냐를 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미국 쪽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포지수라는 게 있죠. 뭐 볼러틸리티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빅스 지수라고도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 공포지수가 24년 만에 또 세 번째로 가장 낮은 숫자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스 하나 확인하시고 돌아오시죠. 자, 시장의 공포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포지수가 1993년 이래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S&P 500 지수도 그렇고 다우 지수도 그렇고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래도 제가 볼 땐 조금 이상하다 싶었던 건 은행주는 많이 못 갔습니다. 네, 그렇죠. 은행주가 아무래도 이번에 실적 시즌을 통해서도 또 금리 인상 시즌이기 때문에 은행주가 좀 더 잘 갈 거다라고 생각한 투자자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기사에 보면 은행주는 소외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난주 그 옐런 의장의 그 연준 정책에 대한 좀 방향성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비둘기파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시중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은행의 사실 실적적인 전망에 녹여냈던 부분들이 다소 좀 약해질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국내 쪽도 사실 그런 영향을 또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은행주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답보 상태를 보인다. 이거는 은행주 자체 그 투자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을 대응하는 우리 코드와도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은행주가 부진하면 상대적으로 또 돈이 들어가는 곳들은 아까 뭐 캐스터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우리가 이제 흔히 기술주라고 얘기하는 쪽들. 그래서 양쪽에서 어떤 쪽에서 무게 중심이 더 쏠려서 움직이는 시장인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안을 좀 들여다보면 어디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인가는 우리 또 대응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요. 아까도 랭킹 뉴스에서 좀 보셨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이 36% 밑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안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지난주에 과연 자금이 어느 나라로 또 어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떤가요? 주간 펀드 플로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그 3주 연속으로 관찰되고 있는 코드 중에 하나는 신흥국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크게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선진 시장으로 자금 유입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보시면 이게 사실 그 등락률 그 전주 대비해서의 상승률이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의 뭐 크기로는 저희가 좀 그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려운데 금액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신흥시장으로는 한 4억 불 정도의 그 자금이 주식형으로 유입이 됐고요. 거의 안 들어왔네요. 거의 안 들어왔다고 봐야죠. 선진시장으로는 44억 불이라는 그 큰 숫자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진 채권형으로도 42억 불. 그러니까 선진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주식과 채권 모두 좀 강하게 매수를 하는 반면에 신흥시장에서는 채권과 주식 모두 둔화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 선진시장 보면 그 내용은 앞서 박지원 앵커께서 언급을 해준 것처럼 미국 시장은 또 정치적인 스캔들이 또 발발을 했고요. 전체적인 또 그 미국 시장 그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또 지금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는 오히려 돈이 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선진 시장의 그 44억 불이라는 주간 순유입 주식 유입액 중에 상당 부분은 서유럽 국가들이 차지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의외로 또 지수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유럽은 조금 크게 지금 아직 신고가 갱신을 못 하고 있고 미국은 표면적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수의 방향과 지금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서 매수를 하고 있는가는 조금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세죠. 그 뭐 지금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들 그리고 전반적인 신흥국 펀드 플로우 대비해서도 우리 시장 수급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 탄탄하고 방향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우리 시장도 내부적으로 또 수급적인 부분들 특히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을 주간 단위로 매수를 하고 있나 이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주간 단위로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을 그 순매수했나는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돼 있고 저 원으로 표시돼 있는 저 점은 그 외국인들이 그 적정 보유량 이상으로 초과 보유하고 있는 그 수준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주간 단위로 살펴볼 부분은 어떤 쪽으로 주간 단위로 순유입했고 순유출했나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은행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뒤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몰려 있는 자동차, 철강, 운송, 은행 쪽으로는 순유입이 주간 단위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네. 의외로 또 우리는 또 이거밖에 없을 것 같다.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또 여기고 있는 반도체 또 IT 쪽에서는 외국인들 기준에서는 자금 순유출이 그 2주 연속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체적인 그 외관의 화려함 그리고 뜨거움과는 무관하게 시장 내부분 내적으로 또 수급적인 차원에서 은밀하게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미리 캐치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적 시즌을 우리가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어차피 지금 생각하는 건 누가 돈을 잘 벌었을까에 대한 게 그렇죠.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올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없고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8일 화요일 날은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이렇게 두산그룹에서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수요일에는 우리은행, LG화학 그리고 목요일에는 포스코 요즘 그래도 좀 뜨거운 감자 중에 그렇죠. 하나죠. 네. 포스코, 또 제일기획, SK머티리얼즈 역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21일 금요일 고려아연, S1, 포스코대우, 신한지주, 또 KB금융 은행권에서 과연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나 요즘 뭐 님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 네.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죠. 순이자 마진이 은행에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금융권 관련된 은행권에서도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실적 발표하게 될 이번 주에 그 기업들을 보고 나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 있을까요? 실적이 대부분 좀 호조를 보일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근데 네. 우리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실적 전반적으로 사실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뭐 IT를 빼고 제외하고 본다라고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주가 현재의 주가 수준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죠. 오히려 2분기에 부진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히 좀 눌려 있고 네. 2분기가 좋을 거다라고 했던 기업들은 충분히 올라가 있죠. 그렇죠. 기대 이상의 보상을 지금 주가를 사실은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3분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번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코드 자체가 눈높이가 뒤로 밀려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네.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의 실적은 기대감만 사실 있을 뿐이지 이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약간의 미스에도 크게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오히려 당연히 2분기에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3분기에 좋아지는 거에 더 열광할 갑자기 수가 또 있거든요. 턴어라운드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먼저 사놔야지라는 심리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IT가 물론 중심에 있지만 BIT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돌아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중요한 겁니다. 네. 이번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 그 영업이익 전망치를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말 그대로 전망치기 때문에 올해 연초부터 2017년 2분기의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이럴 거야라고 전망했던 수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제 나타내는 자료죠. 최근에 보면 2분기 전망치 같은 경우가 그 2017년 5월 한 2달 전이 사실은 영업이익 전망치상에서는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크게 상회를 하게 되면서 네. 전체적인 영업이익 전망치의 크기는 다시 7월 들어서 올라왔지만 저게 왜곡된 수치라는 얘기가 참 많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준비를 한 건데 네. 이제 뭐 현대차 그룹을 빼보고 여기서 현대차 그룹과 또 호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업종을 빼본다고 그랬을 때는 네. 2분기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5월 정점을 찍은 이후에 감익이라는 거죠.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덜 나올 것으로 점점 추정치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를 모두 포함을 한 맨 위에 가장 파란색 막대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사실 밑으로 향하고 있는 거 보면 주요 기업들 몇 가지를 빼고 났을 때는 실적 전망이 부진이라고 점점 안 좋아지고 봐야죠. 있다라고 네. 봐야겠네요. 이게 삼성전자가 5월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 전반적으로 2조 이상 올려줬기 때문에 네. 사실 저런 그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분기의 전망치를 다시 한번 보시죠. 그 3분기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지금 3분기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올라왔다라는 건 비슷한데 그 5월에 피크아웃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6월, 7월 되면서 점점 더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말은 다시 해석을 해보면 2분기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기업들 중에 3분기에는 제자리를 찾거나 혹은 서프라이즈를 내줄 만한 기업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많이 읽히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3분기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분위기랑 좀 다르죠. 삼성전자, 현대차, 금융을 뺀다고 하더라도 크게 전망치에 오히려 더 변화가 나아져요. 없습니다. 뭐 소폭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 IT 그리고 뭐 금융을 제외한 2분기까지 실적을 끌고 왔었던 주요 업종 외에 다른 업종들이 3분기에 그 코스피 전반적인 영업이익을 밀어주는 그 힘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서 우리가 그 박재현 앵커께서 주간 동안에 그 발표할 기업들의 실적 그 발표 스케줄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떤 기업들이 시장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전반적인 업종의 분위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안 중요한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네. 조금 이번 주에 시장 전체의 안티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업종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그랬을 때는 네. LG화학 그리고 고려아연 앞서 말씀해주신 포스코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의외로 중요하다는 중요하죠. 겁니다. 네. 2분기에 감익 혹은 약간의 부진을 생각했던 부분들이 예상보다는 덜 부진하네. 이런 코드로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는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말부터 좋은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죠. 배터리 사업부가 사상 최초로 BEP를 넘어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 삼성 SDI와 LG화학 모두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은근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BIT 중에서 계속해서 조금 이제 저번 달부터 끄집어냈었던 산업재와 소재 코드. 소재단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2분기에 누가 봐도 부진한 걸 알고 있는 정유화학 그리고 철강 업종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원자재단에 관련된 기업들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풍산 같은 기업들도 이제 3분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보고 3분기를 예견하려는 움직임들이 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 IT 실적 같은 경우 우리가 아주 세세한 숫자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외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자, 그리고 그러면 이번 주에 이렇게 실적 발표가 많이 나온다라고 네. 하면은 실적 나올 때마다 하나씩 좀 점검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가 늘 새로운 좀 이슈나 그 시장의 트렌드를 가지고서는 논의를 많이 하지만 네. 실적 시즌만큼은 전반적인 실적 시즌의 스케줄을 잡아놓고 그날 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전일 발표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좀 우리가 의미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의 실적을 좀 리뷰 혹은 프리뷰를 하는 시간들을 실적 시즌 동안에 좀 갖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메이커 투맨에서는 실적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2분기 그래 좋습니다. 2분기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3분기로 돼서 스타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을 잘 한번 찾아보자라는 게 오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슈메이커 투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